7월 1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가수 정준영 씨의 성관계 몰카 등의 동영상이 담긴 이른바 정준영 황금폰이 정 씨의 변호사 사무실에 3년 넘게 보관되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과 논란이 일었는데요. 변호사의 이른바 비밀유지 의무 또는 비밀유지권은 어디까지 보호되고 지켜져야 하는 걸까요? 오늘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3명 이상이 검찰로부터 비밀유지권을 침해당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변협 토론회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열렸습니다. 변호인의 비밀유지권 침해는 결국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뿌리에서부터 해친다는 것이 변협의 인식입니다. 대형 로펌마저도 쉽게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다면 정말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이 상담하는 변호사들의 사무실은 무기력하게 그대로 다 뚫린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변론을 받을, 적법하게 변론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상황이라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변호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토론회 참석자들의 주장입니다. 참석자들은 먼저 현행 변호사법 비밀유지 의무에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아니한다는 예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해당 예외 규정에 근거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압수수색 등 변호사 비밀유지권이 빈번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고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의뢰인과 관련된 정보 공개에 대한 법원 명령 등이 있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사실상 비밀 유지 의무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변협은 나아가 변호사법에 변호인의 비밀유지 보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 직무 관련 이뤄진 의사 교환 내용,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 등입니다. 해당 자료에 대해선 누구든지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적시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해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이 같은 조항을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한 증거로 재판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조항도 변호사법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를 비밀유지권, 즉 의무이자 권리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밀유지권 도입은 변호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의뢰인의 방어권과 헌법상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수사 편의를 목적으로 의뢰인의 고해성사까지 가져간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김현장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예에서 보여지듯 변호사 사무실이 사법집행의 소도나 성역이 아니라는 지적도 엄연히 실제합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토론회 참석자들은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비밀유지권 예외 조항을 구체적으로 별도로 적시하면 된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변협은 현재 발의되어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에 수정 보완 의견을 추가하거나 향후 조응천 의원을 통해 비밀유지권을 명시한 새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른미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 김수민 의원 등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선고 직후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은 사필 규정의 진리를 그대로 확인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씻고 결백을 인정받게 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우 신세경과 걸그룹 에이핑크 소속 윤보미의 케이블 TV 예능 프로그램 해외 촬영지 숙소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비업체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14단독 권영애 판사는 오늘 방실 침입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 사생활이 가장 존중되어야 할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려 한 것은 범행 동기와 내용, 수단,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책임이 무겁다고 김 씨를 질타하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카메라 등이 압수돼 촬영물이 유포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케이블 방송사 올리브의 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 해외 촬영 당시 신세경과 윤보미 숙소에 들어가 휴대용 보조 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했는데 당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신세경이 방송사 측에 이를 알리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없는 종교적 병역 거부 처벌 병역법 조항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전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판결로 보는 세상은 믿음의 무게와 깊이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27살 A씨라고 하는데요. A씨는 2016년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현역병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 마치고 제대한 뒤 여호와의 증인을 믿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새로 믿게 된 종교의 교리와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건데요. A씨는 재판에서 꾸준히 여호와의 증인 종교활동을 했다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행위는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종교적 양심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단 A씨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은 종교적 양심에 터 잡은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A씨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2017년 5월경부터 해당 종교를 믿지 않고 여호와의 증인 활동을 하지 않게 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A씨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2017년 5월부터 해당 종교를 믿지 않게 됐다. 그 이유가 계속되는 형사처벌과 납부해야 할 벌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행위가 양심에 터잡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진실해야 한다.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시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예비군 훈련 거부 당시 여호와의 증인을 믿고 있었던 점, 현재 훈련을 받는 점, 벌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종교와 믿음 참 오묘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나저나 헌재가 해당 병역법 조항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게 2018년 6월이고 올해 말까지는 대체복무제 법안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는데 국회는 여야 정쟁으로 지새우며 관련 논의가 실종 상태인 것 같습니다. 관련 조항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서울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현장 앞에선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책임자 처벌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손은 이미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이번엔 제대로 고쳐달라는 것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호소입니다.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때 건물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처참하게 무너진 현장. 붕괴 현장에 모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사고도 여전히 인재임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안전불감증 하는데요. 시민들이 죽어가도 그때만 땜질식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나 몰라라 하고. 지난 2017년 서울 낙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나자 서울시는 높이 13m 이상, 지하 5m 깊이 이상 건물 철거는 사전 심의를 받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층으로 따지면 대략 지상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건물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붕괴된 잠원동 철거 건물도 지상 5층으로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뒤 철거 작업이 진행됐는데도 너무도 허망하게 한순간에 와르르 붕괴된 겁니다. 철거 심의와 공사 관리 감독이 얼마나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말 그대로 산 증거라는 게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감리 담당자가 87세라는데 87세의 감리자가 어떻게 땡볕 현장에서 감리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자격증을 대여해주는 관행이 만연되어. 이에 따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철거 현장 안전관리는 민간 감리가 아닌 구청 등 지자체가 직접 감리와 감독을 담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더불어 높이나 지하 깊이에 따라 철거 심의 대상을 구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2층 이상 건물 철거는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높이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건데 행정 편의적으로. 네, 편의적이죠. 그냥 높이면 더 위험하고 낮으면 좀 낮은 것 같아서. 근데 무조건 다 돼야 돼요, 사실은. 층수에 관계없이. 5층 이상 건물 철거 사전 심의는 현재 서울시 조례로 규정돼 있지만 내년 5월부터는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명시돼 법령으로 격상돼 시행됩니다. 철거 사전 심의를 의무화한 철거 허가제는 내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지하층 포함 5층 이하 건물은 여전히 안전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전사각지대를 방지할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심하게 앓던 60대 남성이 환각과 환청을 듣고 아내와 딸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말 그대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끔찍한 살인극을 저지른 건데요. 처벌 등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경남 마산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60살 이모 씨가 일요일인 지난 7일 오전 8시쯤 자신의 집에서 56살 아내와 29살 딸을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사건은 범행 이틀 뒤인 어제 알려졌습니다. 회사원인 이 씨의 아내가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연속 출근도 안 하고 연락도 되지 않자 직장 동료의 연락을 받은 아내의 친구가 어제 오전 이 씨의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내 친구가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재촉하자 이 씨는 순순히 스스로 문을 열어줬고 집 안에 들어간 아내 친구는 이내 경악을 했습니다. 자신의 친구와 친구의 딸이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피를 흘리며 거실에 숨져 있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당시 이 씨는 범행 당시 피가 흥건히 묻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한 남성이 아내, 딸과 함께 연애하는 장면을 목격해서 그랬다. 지금 생각하니 그게 환청과 환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환각 속 남성에 대해 노후 준비가 잘 된 돈 많은 남자로 묘사하며 아내가 재가를 할까 두려웠다고 범행 동기 아닌 동기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 씨는 또 범행 뒤 자해를 시도하다 누군가로부터 화장실에 머물러 있어라는 환청을 듣고 화장실에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시종 횡설수설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씨는 안방에서 잠든 아내를 흉기로 먼저 찔렀고 잠에서 깨 저항하면서 도망가는 아내를 거실에서 수차례 찔렀다. 비명을 듣고 다른 방에서 나온 딸도 신고할까 두려워 살해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 씨는 10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고 최근엔 불면증 등 증세가 심해서 정신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사들에 물어보니 아무리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고 있어도 사람을 죽인다는 인식이 있었던 만큼 살인죄는 성립한다고 합니다. 다만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사유로 형 감경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실제 처벌을 면제받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조현병이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 범죄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보도가 안 됐던 것인지 어떤 연유로 부쩍 정신질환 범죄가 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와 남 모두에게 회복 불가능의 극단적인 피해를 주는 정신질환 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 9명과 국회의원과 사무실 앞 충돌 상황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등 의원 18명에 대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이 오늘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의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유정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는 15일 열립니다. 자신의 집에서 여성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여성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배우 강지환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강 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 아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월 1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